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보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에는 그렇게 흔한 악기는 아니라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클라리넷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리드라는 것을 꽂아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실 때 아마 튜닝을 하는 악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악기가 바로 오보에예요. 오보에의 음색은 따뜻하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리라는 악기와 살짝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보에는 독특한 음색으로 오케스트라나 실내악에서 솔리스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풍부한 화성을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보의 애절한 음색은 악기의 매력을 더해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이어서 제가 오보의 특징들과 오보에가 실내악이나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역할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오보에란 악기의 음색과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멘토링에서 오보에 멘토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2학년 오보에 전공 이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오보에라는 악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혹시 오보에라는 악기 들어보셨나요? 이 악기는 사실 관악기인데요. 이 악기가 흔치 않은 악기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악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보에는 일단 이렇게 생긴 악기고요. 클라리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윗관, 그리고 아랫관, 그리고 여기 마지막 벨까지 악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맨 위에 이렇게 생긴 리드까지 이렇게 전체가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보에라는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랑스어인 오는 큰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아는 나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합쳐보자면 큰 나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큰 나무란 뜻은 결국에 높은 음역대인 목관악기를 의미를 해요. 사실 관악기 중에서 음역대가 가장 높은 악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플룻이라는 악기예요. 오보에라는 악기는 플룻보다 음역대가 높진 않지만 겸리드 악기 중에서는 음역대가 가장 높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겸리드 악기라고 했는데 이제 리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리드는 따로 떨어질 수가 있고 이 물건을 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드는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잘 보시면 대나무 얇은 두 장이 울려서 악기를 통해 바람이 들어가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얇은 두 장으로 리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겸리드라고 합니다. 겸리드인 악기 족은 바순 등등이 있는데요. 혼리드는 또 클라리넷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드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악기로만은 절대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리드를 꽂아야 오보에의 음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오보에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보에의 음역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보에는 저기 아래 라부터 그 위에 그리고 그 위에 라까지 소리가 나요. 꽤 큰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 이 오보의 서정적이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는
바로 중음역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보에가 오케스트라나 다른 앙상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보에는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비중을 맡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시면 연주 전에 모든 악기들이 모여서 한 음으로 튜닝, 즉 음을 맞추는 그런 걸 하는데 그때 혹시 음을 맞추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시나요? 네, 그 악기가 바로 오보에입니다. 연주회장을 한번 가시면 연주 전에 많은 악기들이 무대 위에 올라서 오보에가 주는 A, 즉 라 음정을 가지고 많은 모든 악기들이 음정을 맞춰요. 하필 왜 오보에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사실 많은 가설과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보통 흔히 알려진 이유는 오보에 음색이 가장 또렷하고 독특하고 많은 악기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음색을 가져서 오보에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오보에 음정이 한 음을 지속적으로 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도 오보에 음정에 맞추는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보에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보에는 사실 독자적인 멜로디를 끌고 갈 수 있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기들의 음색을 살려주고 뒷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보시면 오보에 자리가 어딘지 한번 딱 살펴보시면 오보에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휘자를 딱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가운데에 앉아있는 악기가 바로 오보에예요. 그 이를 보면 오보에가 관악기 중에서도 좀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잠깐 제가 짧게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오보에 솔로 부분을 들려드릴 텐데 이는 백조의 호수 스완 레이크의 한 부분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보의 따뜻한 음색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오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오케스트라 연주나 다른 클래식 음악 연주에 보러 가셨을 때 이 오보에란 악기를 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런 조그만 점들을 잘 생각하고 연주를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